야, 엘라이어스. 너희 나라로 돌아가. 넌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오늘도 김치 먹었냐? 냄새가 지독하구나. 복도를 걸을 때마다 들려오는 말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들리지 않는 척,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강당 앞에서 손이 떨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그 순간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모든 시선이 나를 향했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지금 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엘라이어스 문입니다. 저는 헤로턴 아카데미에서의 첫날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해요. 학교는 어마어마했어요. 높은 벽돌 건물들, 넓은 돌길, 그리고 100년은 되어 보이는 거대한 나무들까지. 모든 게 오래됐고 중요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학생들은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걸어 다녔고 교복도 깔끔하게 잘 갖춰 입었죠. 저는 교문을 들어선 순간부터 이곳에서 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저는 여기 학생들과 좀 다르죠. 이곳 학생들 대부분은 부잣집 출신이에요. 부모님이 CEO이거나 의사이거나 정치가들이죠. 제 부모님이요?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세요. 저는 장학생으로 헤로턴에 들어왔어요. 다른 학생들처럼 비싼 학비를 내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 학교에서 몇 안 되는 아시아 학생 중 한 명이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사람들은 그걸 알아챘어요. 복도를 걸을 때마다 수많은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디를 가든 속삭임이 따라왔죠. 그리고 점심시간 제이크 카터를 만났어요. 제이크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인기 많고 돈 많고 자신감도 넘치는 사람이었죠. 마치 모든 게 타고난 듯한 사람이요. 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한다고 했고 사람들은 그 이유만으로도 그를 대단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가 쟁반을 들고 제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얼굴엔 가벼운 웃음이 걸려 있었고 그의 친구들이 뒤에서 지켜보고 있었어요. 문 맞지? 제이크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주변 모두에게 들릴 정도로 컸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가 한쪽 눈썹을 올렸어요. 이름이 좀 특이하네. 한국 이름이야.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제이크의 웃음이 더 커졌어요. 그럴 줄 알았어. 너 한국에서 왔냐? 응.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나긴 했지만 어릴 때 영국으로 이사 왔어. 그러자 제이크가 웃으며 친구를 툭 쳤어요. 들었냐? 이제 영국인이라네. 그의 친구도 웃었어요. 그래도 한국인이잖아, 안 그래? 그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이크가 몸을 조금 앞으로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너희 부모님 혹시 세탁소 하시냐? 속이 싸늘해졌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제이크가 다시 웃었어요. 헐, 맞구나. 그의 친구들도 따라 웃었어요. 얼굴이 뜨거워졌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했어요. 그러더니 제이크가 코를 찡그렸어요. 한국 음식 냄새 역겹다던데. 우리 아빠도 그러시더라. 저는 포크를 꽉 쥐었어요. 뭐라도 말하고 싶었어요. 한국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그의 아버지가 틀렸다는 걸, 그리고 제 부모님이 그의 부모님보다 훨씬 더 열심히 사신다는 걸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았어요. 반박하면 더 심해질 뿐이라는 걸요.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밥에 집중하는 척했어요. 하지만 속은 끓고 있었어요. 그날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말로는 싸우지 않겠다고 대신 성공해서 증명해 보이겠다고요. 세제 냄새와 따뜻한 천의 향기가 가게 안에 가득했어요. 세탁기가 꾸준히 돌아가는 소리, 옷걸이가 부딪히는 잔잔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죠. 여기는 문희 세탁소, 제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가게예요. 저는 거의 평생을 이곳에서 보냈어요. 방과 후 그리고 주말마다 부모님을 도왔죠. 어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뛰어놀지만 제 앞에는 깔끔하게 다려진 셔츠와 가지런히 개어진 정장들이 있었어요. 헤로턴 아카데미에서 긴 하루를 보내고 나서 가게에 들어섰어요. 책가방을 카운터 위에 던지듯 올려놓자 엄마가 계산대 너머에서 저를 올려다보셨죠. 늦었구나.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수업 끝나고 좀 남아있어야 했어요. 저는 중얼거리듯 대답했죠. 엄마는 한숨을 쉬고는 옷 한 무더기를 건네셨어요. 이거 안쪽으로 가져다 놔. 저는 엄마 말씀대로 옷을 들고 세탁소 안쪽으로 걸어갔어요. 얇은 비닐에 쌓인 옷들 사이를 조심스레 지나치면서요. 아빠는 자켓을 스팀 다리미로 다리고 계셨는데 소매를 걷어 올린 채 이마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어요. 학교 어땠어? 아빠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으셨어요. 괜찮아요.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카운터 뒤쪽에 있는 작은 의자에 앉아 노트북을 꺼냈어요.
학교 생활은 힘들었지만 코딩만큼은 달랐어요. 저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편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저를 놀릴 때 또는 뒤에서 웃을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숫자는 이해하기 쉬웠어요. 손가락을 빠르게 움직이며 코드를 입력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는 줄줄이 코드가 떠올랐죠. 뭐 하는 거야? 아빠가 스팀 다리미를 내려놓으며 물으셨어요. 그냥 아이디어 하나 떠올라서요. 저는 대답했어요. 세탁 주문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요. 아빠가 한쪽 눈썹을 살짝 올리셨어요. 우리한텐 이미 시스템이 있어. 너희 엄마랑 나 말이야. 저는 살짝 웃었어요. 네, 그런데 가끔 주문을 헷갈려 하시잖아요. 엄마가 뒤돌아보며 말씀하셨어요. 아니거든. 저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피터슨 씨가 남의 정장 받아갔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아니면 이씨 드레스가 이틀 동안 사라졌던 건요? 아빠가 피식 웃으셨어요. 그래. 가끔은 실수할 수도 있지. 저는 노트북 화면을 부모님께 돌려 보여드렸어요. 이걸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한 아이디어는 AI 시스템을 활용해 옷을 스캔하고 추적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고객 주문과 자동으로 매칭되니까 헷갈릴 일이 없죠. 엄마는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어요. 컴퓨터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얼굴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랑 비슷한 원리예요. 근데 옷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아빠가 턱을 긁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누가 파란 자켓을 맡기면 AI가 정확히 누구 건지 알아낸다는 거야? 맞아요. 아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똑똑하긴 하네. 하지만 엄마는 여전히 고개를 갸웃하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우리를 믿고 오는 거야. 기계가 아니라.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엄마 말도 맞았어요. 손님들은 부모님이 직접 옷을 관리해주는 걸 믿고 맡기시는 거니까요. 부모님을 대신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도와드리고 싶어요. 엄마는 한숨을 쉬셨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사실상 허락이라는 뜻이었죠. 그날 밤 저는 늦게까지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보이지 않는 존재 같았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노트북 앞에서는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어요. 저는 멋진 무언가를 만들고 싶었어요. 의미 있는 무언가를요. 그리고 어쩌면 그게 그들에게 증명하는 첫걸음이 될지도 몰랐어요. 몇 주가 지나고 드디어 제 AI 프로그램이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완벽하진 않았지만 옷을 스캔하고 색깔과 패턴을 인식해서 정확한 주문과 매칭할 수 있었어요. 게다가 작은 프린터와 연결해서 각 옷에 부착할 라벨까지 출력할 수 있게 만들었죠. 어느 날 오후 부모님 가게에서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식을 발견했어요. 전국 AI 혁신 챌린지 고등학생 대상. 젊은 프로그래머들을 위한 대회였어요. 결선에 오르면 AI 전문가들 앞에서 프로젝트를 발표할 기회가 주어진대요. 그리고 우승자는 유명 AI 기업에서 여름 인턴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거였죠. 이건 제 기회였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하기 버튼을 눌렀어요. 몇 주 후 이메일이 도착했어요. 축하합니다. 결선 진출자로 선정되셨습니다. 3번이나 다시 읽고 나서야 실감이 났어요. 제가 해냈어요. 엄마, 아빠. 저는 핸드폰을 흔들며 가게로 뛰어들어갔어요. 부모님이 일하다가 저를 바라보셨어요. AI 프로젝트로 큰 대회 결선에 올라갔어요. 아빠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잘했구나, 엘라이어스. 그런데 엄마는 살짝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학교 공부에 지장 주는 건 아니겠지? 괜찮아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저도 확신이 없었어요. 학교에서는 조용히 있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제이크 카터가 그 사실을 알아버렸어요. 점심을 먹으러 가던 길이었는데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문. 천천히 돌아보니 제이크와 그의 친구들이 서 있었어요. 얼굴에는 장난기 어린 웃음이 가득했죠. 너 무슨 괴짜 대회 나간다면서? 제이크가 말했어요. 대체 무슨 대단한 걸 만들었냐? 세탁소 앱이라도? 그의 친구들이 낄낄댔어요.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맞아. AI 시스템으로 세탁 주문을 정리하는 프로그램이야. 제이크가 눈을 깜빡였어요. 잠깐, 너 진짜였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제이크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완전 한국인스럽네. 너희는 왜 그렇게 기술에 집착하냐? 뭔가 안에서 탁 하고 끊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게 나쁘다는 말투네? 제이크는 씩 웃었어요. 그냥 웃긴 거지. AI를 세탁소에 쓴다고? 그럼 다음엔 뭐야? 양말 접어주는 로봇?
그의 친구들이 다시 한번 깔깔댔어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우승하면 얼마나 웃긴지 두고 보자. 저는 그렇게 말하고는 돌아서 걸어갔어요. 그 순간 어디서 그런 자신감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기분이 나쁘진 않았어요. 대회 전날 밤 저는 발표 준비를 마무리하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계속 생각했어요. 부모님이 밤낮 없이 일하는 모습이 떠올랐어요. 우리 가게를 믿고 찾아오는 손님들도 생각났고 제이크의 멍청한 말들도 떠올랐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싶었어요.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노트북을 닫았어요. 내일이면 모든 걸 보여줄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대회 날이 왔어요. 저는 런던 중심부에 있는 커다란 유리 건물 앞에 서서 문을 바라봤어요. 저 안에는 전국에서 모인 똑똑한 학생 프로그래머들이 기다리고 있었죠.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로비에는 학생들이 가득했어요. 어떤 애들은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고 어떤 애들은 프로젝트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꼭 쥐었어요. 그 안에는 제 노트북과 발표 자료가 안전하게 들어 있었죠. 그때 헤드셋을 낀 여성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엘라이어스 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곧 발표하실 차례예요. 행운을 빌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저는 천천히 발표장으로 걸어갔어요. 방은 엄청 컸어요. 앞에는 무대가 있었고 긴 테이블에 심사위원들이 앉아 있었어요. 뒤편에는 커다란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죠. 침을 꿀꺽 삼켰어요. 손이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제이크 카터가 관객석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잠깐. 제가 여기 왜 있지? 제이크는 참가자가 아니었어요. 이 대회에 올 이유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저랑 눈이 마주치자 익숙한 비웃음을 지었어요. 가슴 한구석에서 화가 살짝 올라왔어요. 좋아보고 싶으면 보시든가. 저는 무대로 올라섰어요. 마이크에서 지직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발표해주세요.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어요. 제 이름은 엘라이어스 문입니다. 제가 개발한 프로젝트는 세탁소를 위한 AI 시스템입니다. 몇몇 관객들이 자세를 바꿨어요. 하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계속 말했어요. 제 부모님은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세요. 매일 수백 벌의 옷을 다루시죠. 하지만 때때로 실수가 생깁니다. 잘못된 주문, 사라진 옷, 지연된 픽업. 노트북을 클릭하자 뒤편 스크린에 프로그램 화면이 떴어요. 그래서 저는 해결책을 만들었습니다. 제 AI는 옷을 스캔하고 원단을 인식하며 각각의 옷을 정확한 고객 주문과 매칭합니다. 이를 통해 실수를 줄이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심사위원들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관심을 보였어요. 저는 다시 한번 깊이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이건 단순히 저희 가게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수많은 소규모 세탁소들이 현대 시스템을 따라가기 어려워하고 있어요. 이 AI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들의 일을 더 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또 한 번 클릭하자 부모님 가게에서 AI가 작동하는 모습이 담긴 짧은 영상이 재생됐어요. 그때 한 심사위원이 손을 들었어요. 이 프로젝트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나요? 잠시 망설였지만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제 부모님은 제가 아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하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나라에 오셨고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해 오셨죠.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노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대단하군요, 엘라이어스.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제야 저는 몰랐던 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살짝 옆을 봤어요. 제이크를 향해서요. 그런데 이번엔 그가 비웃지 않고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저는 부모님 세탁소에서 노트북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대회가 끝난 지 사흘째였는데 아무런 연락이 없었어요. 이메일도 전화도 그 어떤 소식도요. 혹시 제가 망친 걸까요? 머릿속에서 발표 장면을 계속 되돌려봤어요. AI 시스템을 좀 더 자세히 설명했어야 했나? 아니면 부모님 이야기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을 더 강조했어야 했나? 아니면 혹시 제이크 말이 맞았던 걸까요? 세탁소 AI 따위에 관심 가질 사람이 없었던 걸까요? 한숨을 쉬며 눈을 문질렀어요. 그때 엄마가 카운터에서 저를 불렀어요. 엘라이어스? 네. 너한테 온 택배가 있어. 택배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갔어요. 두툼한 하얀 봉투에 제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발신자 이름을 보고 숨이 멎을 뻔했어요. 크레스트 AI 테크놀로지스. 런던에서 가장 큰 AI 기업 중 하나였어요. 그리고 이번 대회의 공식 후원사이기도 했죠. 손이 떨렸어요.
저는 봉투를 황급히 찢었어요. 안에는 한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엘라이어스 문님께 귀하의 AI 프로젝트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귀하의 작업에는 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여름방학 동안 크레스트 AI 테크놀로지스에서 인턴십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인턴십?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혹시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진짜였어요. 제가 합격했어요. 그날 저녁 아빠는 저와 마주 앉아 편지를 소리내어 읽으셨어요. 이거 엄청난 일인데? 아빠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고개를 저으셨어요. 너 같은 나이에 진짜 IT 회사에서 인턴을 한다고? 엄마는 아직도 실감이 안 나는 듯 했어요. 근데 학교는 어떡하려고? 여름방학 동안이에요. 저는 설명했어요. 엄마는 여전히 찜찜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정말 너한테 이런 기회를 준다고? 그냥 이렇게?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아마도 제 프로젝트에서 뭔가 가능성을 본 것 같아요. 아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그렇지.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이런 기회를 받을 자격이 있지. 엄마 얼굴에 환한 미소가 스쳤어요. 우리 아들이 이제 AI 전문가라도 되는 건가? 저는 웃었어요. 아직은 아니에요. 하지만 언젠가는 될 수도 있겠죠. 다음 날 아침 학교 복도를 걸으며 뭔가 달라진 기분이 들었어요. 더 이상 투명인간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이제 사람들도 저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몇몇 학생들은 지나가면서 야, 대회 잘 봤어. 축하해.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순간은 제이크 카터가 다가왔을 때였어요. 그가 제 사물함에 기대서 팔짱을 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진짜로 인턴십 합격한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이크는 한동안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와,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이번엔 비꼬는 말투가 아니었어요. 정말 놀라고 감탄한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있잖아, 나는 한국이 그냥 핸드폰 만들고 K-팝만 유명한 나라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젯밤에 찾아보니까 너네 기술력이 장난 아니더라. 저는 그를 바라봤어요. 제이크 카터가 자기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날이 오다니.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지, 엄청나지. 아마도 뭔가 변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 순간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비행기는 대한민국 서울에 착륙하고 있었다. 창밖을 보니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 높이 솟은 빌딩들, 그리고 도로 위를 달리는 세련된 자동차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학교에서 사람들이 말하던 전통적인 시골 같은 모습은 전혀 아니었죠. 어릴 때 이후로 한 번도 돌아온 적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여기에 오니 마치 오랫동안 기다렸던 곳으로 돌아온 기분이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었어요. 저는 비즈니스 미팅을 위해 한국에 왔어요. 크레스트 AI 테크놀로지스에서 인턴십을 마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정말 힘들었지만 동시에 가장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크레스트 AI의 매니저 한 분이 제 세탁소 AI 프로젝트를 보고 이렇게 물었어요. 엘라이어스, 혹시 이 아이디어를 더 확장해 볼 생각은 없나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꿨어요. 조사하면 할수록 전 세계의 작은 가게들이 이 기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영국뿐만이 아니었어요. 한국에도 수천 개의 가족 운영 세탁소, 빨래방, 그리고 맞춤 양복점이 있었어요. 부모님 가게처럼 똑같이 바쁘게 운영되는 곳들이요. 그러다 한국의 한 스타트업 투자자로부터 미팅 제안을 받았어요.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던 거죠. 서울 거리를 걸으면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AI가 적용된 키오스크, 음식을 배달하는 로봇, 그리고 자율주행 버스까지. 택시 기사님께 서울의 모습이 너무 신기하다고 말했더니 그분이 웃으셨어요. 서울은 미래 같은 도시죠. 몰랐어요? 한국이 자동화랑 기술 쪽에서는 세계 최고예요.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투자자의 사무실에 도착했어요.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박 대표님이었어요.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세련된 정장을 입은 사업가였죠. 그분은 제 프로젝트 자료를 훑어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재밌네요. 그가 말했어요. 세탁소를 위한 AI라 아주 똑똑한 아이디어입니다. 저는 침을 삼켰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었어요. 그가 몸을 살짝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어요. 엘라이어스 씨 부모님이 영국에서 세탁소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저는 대답했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시는지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어서요. 그는 다시 한번 고개를 끄덕이며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러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혹시 아시나요?
세계적인 AI 혁신 중 상당수가 한국에서 나왔다는 걸요. 이 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성장했어요. 마치 당신 부모님처럼요. 해결책을 찾고 열심히 일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게 한국의 정신입니다. 저는 자세를 바로 했어요. 이 말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그가 말을 이었어요. 이 AI 시스템을 한국에서 직접 테스트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작은 규모로 시작해서 실제 가게들과 협업하면서 가능성을 확인해보는 거죠. 저는 눈을 깜빡였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세탁소에서 실제로 이 시스템을 적용해보자는 말씀이세요? 박 대표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렇죠. 잘 된다면 더 큰 기회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도 있겠네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단순히 기회를 찾으러 한국에 온 거였는데 지금 그 기회가 제 앞에 와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한국은 어때? 아빠가 물으셨어요. 저는 활짝 웃으며 서울의 반짝이는 야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대단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여기는 그냥 제가 태어난 곳이 아니에요. 미래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지 정확히 알았어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